자, 교재 64쪽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해서 봅시다. 자, 시험에서는 뭐 상당히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대해서는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꼭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뭐 중개업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중개업을 할 수는 없죠. 자, 그 밑에 1절의 의 한번 읽어봅시다. 용도지역제는 국토를 토지 특성, 적성, 기능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용 구분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구획 획정하여 그 구획 획정된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토지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를 가하는 제도로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별도의 후속 절차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별법령, 도시계획 조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등 토지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도록 하는 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토지를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 있는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용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학문상 공용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용을 이용과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국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봅시다. 자,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자, 용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정부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 정부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한 대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기준이 있겠죠.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용도에 맞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라 뭘 해라는 겁니까? 건축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도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땅덩 굉장히 넓죠. 시베리아 같은 데는 용도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좀 더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용도를 토지마다 정해서 거기에 맞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공간을 조성하는데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용도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의 토지용 실태가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 그럼 크게 용도 지역을 지역이란 말이 붙죠. 그럼 지역이란 말이 붙으면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여기는 건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하면 주거지역에 맞는 3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에 따라 건축하고, 공업지역이다 하면은 이 공업지역의 3가지 기준에 따라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합니다. 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하면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3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에 따라 건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용도지역 일반적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부족한 점이 생기더라면, 그러면 여기에 뭘 붙입니까? 지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가 되어버리죠. 자, 이 부족한 점을 보충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기준, 이 3가지 기준을, 일반 기준의 이 3가지 기준을 어떤 거?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할 때는 용도 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구역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용도 구역. 구역이란 말이 붙으면 여기에는 일반적 기준이나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별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 별도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의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 건축할 때 붙이는 말이 뭡니까? 용도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을 공부할 때 지역이란 말이 붙었으면 전부 다 이런 제한 기준에 어떤 거? 일반 기준. 지구란 말이 붙으면 무슨 기준? 과학 기준. 구역이란 말이 붙으면 별도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자 64쪽에 밑에 용도 지역 지정과 손실 보상의 인정 여부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그 여러분 시험에 낼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상관계 비교라고 해놨죠. 자, 거기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느냐. 용도 지역은 1번의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공간이 결정하는 지역인데, 자, 2번에 밑줄 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용도 정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 지역이다. 자, 그래서 뭐 최소한의 생활권 중심으로 구분해 두고 토지 용상, 특성, 장래의 이용사항 등을 고려해서 이걸 지정하는데 중복 불가라 되어 있죠. 그 부분 주의하시고. 자, 용도 지역에서는 급해서 주의할 게 두 가지. 전국토 대상이고 중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거 주의하면 돼요. 용도지구는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적 기능 정진시키고 미관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자, 이번에 자 거기에 줄칩니다. 부가적이고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자, 부가적이다 하는 것은 저기 보시다시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거죠. 그게 부가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부가적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건축을 할 때, 여기서는 건축을 할 때는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 있죠. 에다가 추가로 보완 기준 있죠. 에 따라 건축해라 이 뜻이. 두 가지 기준을 넣어서 일반 기준과 보완 기준을 결합시켜서 건축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적이다. 그리고 국지적이다 하는 것은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했죠.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생길 때만. 그래서 국지적이다 하는 것은 결국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주의하시고 중복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자, 4번에 특정한 용도지역의 특정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 지락지구나 복합용도지구 같은 거 제외하죠. 여기는 주의해야 할 것은 2번, 3번. 국지적이고 부가적이고, 자, 그 다음 중복 가능하다는 거. 자,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분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에 위하여 도시공간 결정하는 지역인데, 이번에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자, 이것도 필요할 때 지정한다는 뜻이죠. 그거 주의하시고, 뭐 하나 굳이 더 한다면 배타적으로 적용이라 쓰세요. 배타적으로. 자, 배타적으로 적용. 자, 썼습니까? 자, 이 칠판 보시면, 자, 목적 달성에 별도 기준이 필요한 곳에 구역을 붙인다 그랬죠. 그게 필요할 때 국지적으로 지정하는데, 여기는 배타적이다 하라는 것은 앞에 지구가 지정된 곳은 일반 기준과 보완 기준을 결합시켜서 여기에 적용한다 그랬죠. 자, 구역이 붙은 데는 무조건 별도 기준만 어떻습니까? 요것만 적용합니다. 예. 일반 기준이나 자 보완 기준은 이 속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별도 기준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타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용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의.
자, 용도 지역이라 하면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자, 거기 줄칩니다. 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가지고 주시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지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서로 중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번에 용도지역은 대체로 전국토 대상으로 한 일반적이고 용도 중심의 구분이며 기본적인 생활권별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이렇게 생활권별로 토지용 구분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선을 가진 수평적, 평면적 이용규제다. 따라서 다음에 줄칩니다. 용도지역 상관에 서로 중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줄치고 칠판 보세요. 자, 용도 지역이다라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죠. 전국토의 용도를 정할 때 쓰는 제도예요. 전국토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즉 지역별 건축물 들어갈 수 있는 종류를 말하죠. 또 지역별 건폐율, 또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적용해서 뭐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이 기준은 법령에 정해놨는데 이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기준은 우리가 흔히 일반 기준이죠.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 하면은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따라 많은 제도,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법령이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데,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은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건축이 됐죠. 지금 학원금 이것도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먼저 국가에서 방향 제시 계획을 가지고 여기 개발하라 아니면 보존하라라고 방향 정해줬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받아서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실행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나 보존이 어떻습니까? 착수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 토지에 여기 토지에 뭐까지 지정해 줍니까? 용도 지역까지 딱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자치에서 미리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건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토지에 국가자치에서 행정기관에서 용도지역을 뭐로 지정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원 같은 서류 때 보면은 용도지역이 뭐다라고 돼 있어요. 자, 확인이 되면은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있죠. 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세 가지 일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어떻습니까? 신청합니다. 자, 그럼 허가권자가 이 신청된 내용이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여기에 맞게끔 뭘 내줍니까? 허가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착공이 된 거예요. 그분이 다 지정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용도지역 제도는 상호 같은 것끼리 중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요.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이 토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은 한 개만 정돼야 되죠. 자, 또 다른 용도지역을 두 가지를 중복하면 된다 안 된다? 이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다른 것끼리 중복하면 그거는 돼요. 용도지역에다가 지구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관계였는데 지역 같은 것끼리는 중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은 하나만 딱 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용도지역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원칙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줄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며 또 줄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예외 조례에 의한 세부는 참고하시고 자, 3번에 크게 도시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자, 도시지역에는 또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져 있죠. 주거지역은 또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은 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으로, 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으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그 다음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그리고 또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지죠.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덩그리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토지에. 자, 지정할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어떤 토지는 간에 방향제시계에서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이것부터 정해준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토지에 크게 먼저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도시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관리적으로 할 건지, 자, 농림적으로 할 건지,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할 건지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방향제시계에서 개발을 하라 하면은 개발 중심으로 방향이 제시되면은 무슨 지역이 지정된다? 도시지역이 지정되고, 자, 방향제시계에서 완충지로서 방향이 개정되면은 관리지역이, 자, 그다음 농림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 방향제시계에서 자 보전 중심으로 이용하라면 이 둘 중에 하나 지정됩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이 토지에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 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에서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합니다. 자, 도시적으로 정했다면은 도시적은 보니까 또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자,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죠. 관리지역은 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지역의 이 셋 중에 하나, 도시지역의 이 넷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 정해집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는 게 없죠. 첫 번째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바로 한만에 정의돼요. 자, 그러나 도시나 관리는 세분되기 때문에 두 번째 관리계획이 필요하고, 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자 6가지로 나눠지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으로 나눠집니다. 4가지로. 자, 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으로 나눠지고 3가지로. 녹지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눠집니다. 그 도시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부 용도로 나눠지죠.
자,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관리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 유통상업을 하겠다 하면 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세부 용도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자, 도시 지정하기 위해서 한 번 관리계획을 주거상업 녹지 나누기 위해서 두 번, 또 세부 용도 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관리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도시적인 세부 용도까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필요하죠. 관리지역은 두 번,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한 번만에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세부 용도를 보면은 도시 6개, 4개, 3개, 3개, 16개로 나눠지죠. 관리지역 3개,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나눠진 게 없으니까 세부 용도 총 몇 개다? 21개예요. 이 21개 용도지역을 가지고 전국 도의 용도를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내용 용도지역은 지정 목적은 한번 읽고 갑시다. 도시지역은 보시면 자, 그게 66쪽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할 때, 자, 인구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이 되면 그만큼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개발 중심지다 이 뜻입니다. 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게 줄치고, 지금 주거환경 상태가 뜻하는 겁니까? 양호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그게 줄치시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가 있는 곳이 뭐다? 1종 전용.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거기에 줄치시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지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고급 빌라 같은 데 있죠. 예, 그런 곳이 모여가 있는 곳이 2종 전용입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자,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거기 줄치시고, 저층주택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정하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모여져 있는 동네를 몇 종이다? 1종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거기 줄치시고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되는데, 자, 흔히 6층, 7층짜리 빌라들이 모이는 동네 있죠? 그게 몇 종이다? 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중고층주택 중심. 예, 층수 제한이 없어요. 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진행되는데, 뭐 25층, 30층짜리 아파트가 앉아있는 주거지역 있죠? 그게 몇 종이다? 3종.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자, 주거지역에다가 플러스 상업지역 이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뭐다?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로 재래시장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 상업지역은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중심상업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확충에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 내 대표적인 도심이 저기 삼산동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앉은 자리 아시죠? 그런 곳이 대부분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중심상업지역으로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거기에 현대백화점 주변 한 블록 뒤편이 대부분 일반상업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큰 도로 있죠. 여기 지금 이 도로가 옆에 있는 상업지역들 전부 다 대부분 일반상업입니다. 자, 유통상업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주로 철도역 주변 상업지역이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있죠. 이 대부분 유통상업입니다.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기 필요한데 우리가 주택가 옆에 조그만 상가지역 있죠. 그게 근린상업.
자, 공업 지역은 자, 세 가지. 전용 공업은 자, 주로 중하학공이나 고성공업들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는 전용 공업지 상당히 많은 도시죠. 대표적으로 저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자, SK공장 이런 부지들 대부분 전용 공업입니다.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필요한데 북구에 가면 조그마한 공단들 있죠. 그게 다 일반 공업. 중공업은 자,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사학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데 이 중공업 지역은 세 가지죠. 공업 지역에다가 플러스 주거 지역에다가 플러스 산업 지역이 세 가지가 함유된 곳을 뭐라 부른다? 중공업. 전용 공업 지역 주변에 가면 봅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동구에 가시면은 자,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쭉 해변가에 쭉 있죠. 도로 반대편에 자, 거기 가보시면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청 공장도 있고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게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쪽이. 자, 그래서 뭐 중공업 지역 꼭 가고 싶다 하면 어디 가시면 되느냐? 현대중공업의 정문이 몇 개입니까? 정문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저 중정기 앞에 중정기 앞 정문 앞이 중공업지역입니다. 그 가보면 상가, 주택, 공장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녹지적은 세 가지.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산에 도시정로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지막한 산은 아니에요. 좀 적당히 높은 산인데 산 중턱 이상 여기 전부 다 뭐다? 보전 녹지.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도시 내 논밭 지역이죠. 자, 대표적으로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많죠. 여기 다 생산 녹지다.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됩니다. 녹지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뭐다? 자연 녹지인데 뭐 산중턱 이하부미나 난막한 산지나 구릉지가 대표적인데 울산광역시는 자연 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자, 중국 핵심 도시 뒤편에 북구까지 쭉 나지막한 산지로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자연 녹지. 자, 이제 관리지역으로 가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의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자, 농림업진흥이나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말은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한다 이 뜻이죠. 완충지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세 가지가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밑줄 칩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 그리고 자연환경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한 지역, 자, 이런 곳이 계획관리지입니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장차 도시적으로 될 곳이다 이 뜻이에요. 계획관리는 생산관리는 농업 생산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일대는 생산관리로. 자,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에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하게 되면 보존관리를 지정합니다. 자, 농림지역은 도시에 줄칩니다. 도시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 등입니다. 자, 그까지 줄치고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에서 필요한데 자,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국가식량생산의 중요한 농지, 저 호남평야나 김해평야 넓은 들판 있죠. 그런 곳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지정된 것이 뭐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보존산지라는 것은 보존해야 할 산지. 자, 우리 큰 명산들, 지리산, 설악산 이런 산뿐만 아니라 자, 큰 도시 주변에도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 있죠. 그런 게 다 보존산지예요. 보존해야 할 산지에 지정됩니다. 농림지역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정돼 있어요. 48%가 지정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보존할 때도 지정하고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 해안 생태계, 물에 관한 자원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강이죠, 강. 강 주변에 이게 다 지정돼요. 자, 그다음에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정되고 수산자원, 바다에 생성한 각종 어패류 같은 거 있죠. 그 보호 육성항에서 바다에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21가지 용도지역은 뜻을 시험에 잘 묻느냐, 이 지역 목적은 거의 안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안 물어요. 정말로 5, 6년에 하나 물을까 말까 합니다. 왜? 묻기에는 너무 곤란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묻는다면 뭐 묻느냐, 거기에 주거지역 거 있죠? 그거는 딱 구분이 된다. 전용과 일반은 저층 뭐 이렇게 딱 구분되죠? 자, 그리고 뭐 공업지역에서 물었던 것은 전용과 일반 차이. 전용은 중하학 공해성 들어가야 되죠? 자, 일반은 환경 제하지 않는 공업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점 정도밖에 안 묻어요. 그 외 거는 물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정됐느냐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여기가 특별시다, 광명시다. 자, 여기가 시다. 자, 여기가 군이다. 이렇게 할 때, 자, 특별시, 광역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가 되는데,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광역시가 선격된 것도 인구가 많아서 선격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울산광역시는 광역시를 선격했는데 옛날에 90, 80년대에 선격했는데 울산광역시를 광역시로 선격을 하고 가장 후회했던 사람이 누구냐? 경상남도 도지사예요. 예. 울산광역시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이게 광역시가 되니까 경상남도로 들어갑니까? 광역시에서는 이제 세금 걷어서 광역시에 씁니까? 광역시죠. 그래서 경상남 도지사가 그만큼 울산광역시 성격해주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 버렸죠. 인구가 110만이거든.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광역시로 해줘야 되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가 극구 반대하죠. 지금 한번 광역시를 해주는 하니까 세수가 안 들어요. 그럼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를 광역시 선격하고 나면은 세금 들어올 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가난한 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서는 광역시를 선격해달라죠. 창원시 주민도 선격해달랍니다. 왜? 자기가 낸 세금 자기 안에서 쓰니까. 창원시에 세금 낸 걸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전체가 살림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시 주민도 광역시 해달라는데 극구 안 해줍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나 위에 중앙정부를 구워 삶았는지.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창원 특례시래요. 특례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특례시로 그래도 청례시 붙여줬지 않느냐. 뭐 광역시를 해줘야 돼. 예. 자, 그래서 지금 창원 광역시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적 분포가 크겠죠. 자, 시는 10만 명 이상이 되면 시가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도시 분포가 어떻습니까? 작고. 구는 더 작겠죠? 요렇게 되어 있다. 자, 도시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 자, 관리적입니다. 관리적. 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슨 지역이다? 관리적. 자, 에워싸고 있는 것이 관리적이에요. 자, 그 바깥 지역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자, 행정구의 경계 이 부분 시가지역 형성돼 있지 않은 이 부분이 작지요. 조금만 나가버리면 경계 넘어갔구나. 그런데 군정은 어떻습니까? 한참 들어가야 돼요. 시가지로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도록 자 농림의 자란경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놨는데 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여기 있는 관리지역 있죠. 이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관리? 생산. 자 도시지역과 자란경 보전지역 사이에 있는 이 관리지역 있죠. 이거는 자란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정하기 곤란합니다. 그럴 때 여기 지정되는 것이 뭐? 보전관리. 도시에 뻗어 나가야 되죠. 여기 정하는 것이 뭐? 계획관리.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 놨어요. 각 도시별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되니까 각 행정구역별로 만나는 지역은 경계지역은 전부 다 뭐다? 농림이나 자란경분들이 다 만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대충 지정해 놨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67쪽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주치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 뜻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을 자 지정을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의 결정을 해라는 뜻이죠. 자 그 말은 풀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자 그리고 결정해서 자 그 다음에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지형 도면까지 고시해야 용도지역이 지정된다 이 뜻이죠. 그 입안 절차 기초조사나 의견 청취해봐야 되죠. 결정 협의 심의 절차 거쳐야 되고 고시해서 지역농 고시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2년 정도 걸립니다. 예. 자 이렇게 번거롭지만은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용도지역 지정이 우리나라의 지가 땅값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도지사 같은 사람이 용도지역을 임의로 지정하게 되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기까지는 땅 상업지역 지정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은 2년 정도 걸린 이 절차를 거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도시적 저 토지에 도시적 지정해서 여기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첫 번째 관리계획 만들어야 되죠. 도시적 지정에서. 두 번째 관리계획 상업지역 지정에서 만들어야 되죠. 자 세 번째 관리계획 통해서 근린 상업지역 지정해야 되죠. 이렇게 번거롭지만은 6년의 시간을 걸려야 돼요. 예, 번거롭게 이렇게 정해라. 왜? 그래야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옛날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이런 도시공간 결정 절차 없이 지정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70대 초반 이럴 때인데,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도지사예요. 강원도지사. 네. 자, 강원도지사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백수입니다. 그래서 한날 도지사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 형님 내 묵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그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혹시 니 땅 가지고 있나? 땅 가지고 있다. 어디에? 설악산 중턱에 있다. 그 뭐 벼랑 끝에 땅 좀 몇 개 있다. 한 1000평 있다. 그것이 평당 10원도 안 한다. 그래 일단 알았다 가라. 그래놓고 그 땅 설악산 중턱에 있는 1000평을 뭐로 지정해 줄 뿐이냐. 상업지역. 예. 그래서 그 동생이 벼락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 상업지역이 되니까 설악산 중턱에 자 상가금이 들어가죠. 뭐 넣겠습니까? 술집과 숙박시설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약이
빗발치는 거예요. 야, 그거 가면은 술도 한잔 먹고 자고 갈 수도 있단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오죠. 예. 그러니까 떼도 무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볼 수 없는데, 제가 2000년 초반까지 전국을 돌아다니 보면 산에 가 보면 가끔 거의 뼈 가까이 돼 있는 숙박시설을 한 번씩 봅니다. 이때 만난 거예요. 이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숙박시설이 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없애버렸죠. 예. 자, 그런 식의 시대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생기죠. 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자,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부정부패가 없다 이 뜻이에요. 번거롭지만은 이 절차를 거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8쪽에 용도지역의 지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특례는 자, 두 가지를 배웁니다. 1번 결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것이 있고 내려가면 양갈로 2번에 결정고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특례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특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를 해주는 특례예요. 이게 첫 번째 특례인데, 자, 고시는 생략 안 되고 이는 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특례. 그 다음 두 번째 특례는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고시 절차까지 뭐 하는 특례? 생략하는 특례예요. 그러면 이거는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안 거치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생략해서 특정 용도지역으로,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자, 결정이 되어서 고시된 것까지 뭘 해준다? 의제를 해준다. 이는 고시 절차까지 생략하는 특례예요. 이렇게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자, 이 계획, 이 특례가 정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가 보면은 용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 같으면 3번의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자, 이 3가지 관리계획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셋 중에 1번 것만 2차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특례가 적용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데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관리계획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관리계획에만 이 특례를 적용해서 입안 결정 절차 생략할 수 있는 특례 한 가지, 입안 결정 고시 절차까지 생략되는 특례 한 가지 있는데, 자, 여러분 책에 거기에 자 보시면 양갈로 1번에 결정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적 지정 절차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요 말을 쓰세요. 입안 결정 생략이라고 썼어요. 입결 생략.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내려가서 양갈로 2번에 결정고시 특례라는 거 찾았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정 등의 의제 옆에는 요 말씀 됩니다. 입결고 생략, 입안 결정고시 절차 생략되는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입안 결정 고절차 생략되는 특례. 자, 그렇게 썼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특례를 비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옛날 시험, 그러니까 20회 이전에는 이거 참 잘 묻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묻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그림도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합니다. 따라 적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부터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잠시 쉬었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